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긴급 차량 길터주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40명을 태운 낚싯배가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 중 해경에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낚시 즐기는 방법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구조 시간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금정, 해양경찰 이종혜입니다. 네, 이번 주 4월 16일이죠. 세월호 사고가 벌써 3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죠. 네, 이번 주 한 주간을 특별히 훈련 기간으로 정해서 각 지방 소방본부와 해경본부가 초동 조치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어제였죠. 인천항 일대에서 소방과 해경이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고속단점은 해경구조대 고속단점. 네, 해상에서 유람선에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선박 화재로 인해 기름 유출까지 발생한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이 실시되었는데요. 소방과 해경뿐만 아니라 군과 민간 등 총 10개 기관이 함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기관 간의 협조 체계도 구축이 되고 결국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겠죠. 네, 이번 주 4월 16일이죠. 그날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짐 대회도 개최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 지자체,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와 함께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서는 안전체험전도 내일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긴급구조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소식 만나봐야겠죠? 오늘 사고는 바로 여러분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4월 4일 오후 5시 45분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119 구급차에 오릅니다. 무엇보다 빠른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퇴근 시간과 겹쳐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빨리 갈 수 있을지 구급대원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양쪽으로 길을 터준 것인데요. 덕분에 임산부는 안전하게 출산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와, 구급차에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 다시 봐도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인데다가 상습 정체 구간인 터널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시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자칫 임산부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직접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한 증평소방서 양희준 소방장님을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준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증평소방서에 근무하는 양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산부를 구급차로 이송했던 당시 얼마나 급박했습니까? 당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퇴근 시간이었고요. 저희도 그때 근무 교대 점검 중이었어가지고 지금 차량을 밖에 빼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동 점검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임산부 남편분이 그 길이 막히는 중간에 옆에서 증평소방서 있는 걸 발견하고선 바로 소방서로 다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정확한 임산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산부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차 안에 임산부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바로 구급차에 싣고 바로 청주 근거리 대학병원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가는 과정에서 뒤에 구급처치하는 구급대원이 그 산모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나갈 때 그 근거리 여성병원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전달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 말을 듣자마자 들은 생각이 산모나 아니면 태아에 문제가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등보다 식은땀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네네, 아찔한 상황이었군요. 네, 병원까지 거리가 더 머니까 굉장히 마음 졸였을 것 같습니다. 이 시민들이 구급차에 길을 터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나 등에 짜릿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 생각이. 네. 저희도 그때 그 정체 퇴근 시간 그 정체 구간이었었는데 터널이 그때 시민들이 제 마음인지 몰라도 제가 간절한 마음이었었거든요. 웬만하면 좀 더 구급 차량이 진행할 때 더 신속하게 1, 2차선으로 피항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간절한 마음인지 몰라도 그게 통해가지고 바로 그 앞차선들이 하나씩 피항하면서 바로 구급 차량이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평소보다 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진짜 짜릿짜릿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에게 구급차 길터주기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구급 차량이 긴급 출동 중에는 구급차 내에 내 가족, 내 지인이 탑승했거니 생각하면서 갓길로 잘 피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방관분의 말을 들으니 구급차 길터주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 구급차 길터주는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짜잔. 상황에 따른 긴급 차량 길터주기 방법입니다. 먼저, 네, 교차로나 일방 통행로 또는 편도 1차선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해서요,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측에 차를 대서 길을 터준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길터주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에도 우측 차선인 2차선으로 이동해서 긴급 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정체가 심할 경우 도로 사이로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 네. 이런 경우에는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양쪽 차선인 1차선과 3차선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긴급 차량이 중앙 차선인 2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은 이제 보행자의 경우네요. 네. 만약에 횡단보도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건너려고 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금정 씨, 우리가 긴급 차량 길터주기를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요, 긴급 차량 길터주기가 이뤄지는 경우는 50%도 되질 않습니다. 만약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돈을 떠나서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긴급 차량 길터주기 방법도 알았으니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꼭 긴급 차량 길터주기에 동참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사건 이야기는 요즘 많이 하시는 낚시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4월 9일 오전 인천 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추진기가 멈췄다는 구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구조대가 잠수를 해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배 스크류에 로프가 감겨 있었는데요. 선박 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곧바로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총 40명을 태운 낚싯배는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총 40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배에 큰 이상이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사고 당일 인천해역을 출항한 낚시어선 몇 척이나 될 것 같아요? 한 10척 정도 되나요? 당일 출항한 선박은 23척이고 승선원은 총 627명이라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많은 숫자네요. 네,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럼 아까 영상 속 주인공이죠. 수중에 잠수하여 직접 로프를 제거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정상민 경장을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상민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멋있으십니다. 낚싯배에 많은 분들이 승선해 있었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상황실 연락을 받고 긴급 출동을 하여서
현장에 도착해보니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다 착용을 하고 선미 갑판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장님과 동료들은 승객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선박 침수라던가 기타 안전사고 여부를 확인해보니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장님께서 추진기 쪽에 로프가 걸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와 제 동료가 직접 잠수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약 지름 한 5cm 정도 가량의 로프가 스크류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로프를 직접 제거하셨던 거잖아요. 그 물속에서의 작업이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런 훈련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인천 해경구조대에서는 매주 2회 이상 잠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명구조 훈련, 고속단정 조항 훈련, 그리고 육지와 선박을 연결을 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시키는 로프 구조 훈련 등 각종 해양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한 체력 단련도 병행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당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철 행락철이 되면서 바다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라던가 레저보트, 그리고 낚시를 하실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리고 선박에 있는 GPS 등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다 낚시를 즐기는지 몰랐어요. 네.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는 방법도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는 방법. 네,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는 방법. 첫 번째는 낚시 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이 눈으로 볼 때는 파고나 기상이 괜찮아 보여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31로 전화하시거나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서 기상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는 네.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네. 구명조끼는 아시다시피 그 바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배를 탈 때뿐만 아니라 수상 레저 활동을 할 때에도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음주 절대 금지. 중요하죠. 네. 낚시 도중에 음주는 사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요. 건전한 낚시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낚시 즐기는 방법 저도 주변 친구들에게 꼭 알려줄게요. 자, 어느덧 긴급구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종혜 씨 주말에 주로 뭐 하시나요? 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요.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요. 아니면 등산을 하기도 하고 네. 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4월은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의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4월 달은 3월 달에 비해서 무려 32%나 사고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증가폭이 크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안전에도 더 주의를 기울이며 야외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직접 촬영하신 사건, 사고 영상이나 긴급구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이나 안전한TV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